증권사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대다수 임원들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정 수익으로 얻는 건 당연히 임원들이 많겠지만 인센티브로 버는 건 프랍 트레이더가 훨씬 많아요. 역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은 비타민 같은 주임님의 목소리였다. 부사수에게 온갖 꿀팁을 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증권사마다 프랍 트레이더 등급이 존재해요. 등급이요? 네, 학교 다닐 때 성적 순으로 등급을 매기잖아요. 증권사도 똑같아요. 프랍 트레이더들도 순위가 있고 그 안에서 경쟁을 한다라. 왜들 그렇게 신경이 날카롭고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는지 이제 알겠다. 등급이 낮은 프랍 트레이더는 맡게 되는 돈도 작아요. 움직이는 자본금이 낮으니 수익률을 많이 올려도 받게 되는 인센티브가 낮겠죠? 그에 반해 최상위권 등급의 프랍 트레이더는 움직이는 자본이 상당해요. 조금만 벌어도 인센티브를 왕창 받는 거죠. 증권사마다 다르겠지만 광운증권에서 프랍 트레이더 한 명이 최소로 움직이는 돈 단위가 10억. 이것이 최소 단위였다. 그래서 성과가 좋은 프랍 트레이더는 별도로 계약을 맺곤 하는데 다른 대형 증권사에서 프라임 등급 프랍 트레이더는 연봉이 100억을 우습게 넘어간대요. 와, 100억이요? 연봉으로만? 수백억은 기본으로 받는다니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그 사람들이 그만큼 대우받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회사에 수백, 수천을 벌어다 주니까 그 정도 받는 게 아니겠어요? 괜히 명문대 나온 학생들이 프랍 트레이더로 뛰어드는 게 아니었다. 연봉이 100억 단위라니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금액이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소한 수준이에요. 미국 봐요. 거긴 수천억을 인센티브로 받은 전설적인 프랍 트레이더들이 있잖아요. 수천억? 호호, 진짜 대단한 세계죠? 괜히 사람들이 주식과 부동산이 최고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마우스 딸깍으로 그 정도의 돈을 버는 세계라니. 그럼 우리 팀은 등급이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린 딱 노멀 등급일걸요? 제가 알기로 층수가 높이 올라갈수록 등급이 높은 걸로 알아요. 여기 보면 파생상품 쪽 사무실이 제일 층수가 높죠? 상황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프랍 트레이더 중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유형이 바로 파생상품 트레이더라서요. 그 정도로 많이 벌어요? 네, 그쪽 사람들 월급이 우리 연봉보다 훨씬 더 많다니까. 말 다 했죠 뭐. 그 다음으로 뜨기 시작하는 것이 퀀트 트레이더고요. AI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고빈도 거래를 한다는데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식의 세계란 참으로 복잡하고 오묘하구나. 그러나 그 보상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 여기에 환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았다. 밑에 깔개들이 있고 상위에 있는 1%만이 거금을 먹는 게임이랄까? 다들 왔나? 오늘 회의는 좀 빨리 시작하지. 아, 넵. 팀장님은 우리 팀원들 전부를 회의실에 모이게 했다. 그런데 심부름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간간히 마주친 나와 똑같은 주니어 2명이 회의실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번에 우리 팀으로 들어온 새로운 주니어 트레이더들이야. 모두 알다시피 이번 사태로 인해 시니어들 몇이 퇴사를 해서 팀이 하나가 터졌거든. 거기에 있던 친구들을 우리 쪽으로 데려왔어. 그럼 주니어만 4명인가? 좀 더 일이 편해질지도? 팀장님, 시니어들도 오늘 새로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 근데 새로 오는 게 아니야. 기존에 있던 주니어들을 승격시키는 거지. 네? 주니어들을 승격. 잠깐, 설마 그렇다는 건? 정사원, 이주임, 오늘부터 2사람은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승격될 거야. 네? 나와 이혜린 주임님은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었다. 시니어? 이렇게나 갑자기? 잠깐만요 팀장님, 이 주니어들을 시니어로요? 이혜린 주임이야 경력이 좀 된다지만 솔직히 지금도 너무 빨라요. 그런데 정진호 사원까지요? 이건 너무 파격적인 승격 아닌가요? 모든 증권사를 통틀어봐도 이런 초고속 승격은 없을 거예요. 양미주 대리님은 단단히 화가 난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해한다. 나조차도 영문을 모르겠는데 양미주 대리를 비롯해 다른 트레이더들은 어떻겠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요 며칠간 진행했던 모의 투자에서 정사원의 수익률이 우리 팀 중 가장 좋은 것도 그렇고. 팀장님, 그건 모의 투자잖아요. 실전 투자와는 완전히 다른데 고작 그거 잠깐 좋았다고 신격을 스켜줘요? 이미 결정된 일이야. 다들 알잖아. 결국 이 바닥은 수익률이 전부라는 거. 그리고 팀이 터지면서 우리가 맡아야 할 자본금도 늘어났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우리 팀의 인센티브가 더 높아진다는 거야. 그렇다면 더더욱. 그만. 이미 결정된 일이야. 박 팀장님이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자 팀원들도 더는 항의를 할 수가 없었다. 그 무거운 긴장감 속에 박 팀장님이 우리 두 사람에게 말했다. 정사원, 그리고 이주임, 저기 자리 2개 세팅되어 있는 거 보이지? 아, 네. 두 사람을 위해 세팅한 데스크야. 장비 세팅한 직원들이 각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자세히 알려줄 테니까 잘 듣고 배워. 아직도 실감이 안 났다. 정말 우리가 시니어가 되는 거라고? 오늘은 적응 단계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만 배운다고 생각해. 굳이 오늘부터 달릴 필요는 없어. 알겠지? 넵. 그럼 진짜 회의 시작하자. 아참, 그리고 정사원, 오늘부터 사원이 아니라 주임이야. 그리고 이주임은 대리로 올라가고. 팀장님, 자, 회의 시작해. 잊었어? 다른 팀 돈까지 이제 우리가 끌어다 쓰는 거야.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집중해. 한 차례 폭풍이 휩쓸고 간 회의였다. 일단은 총 6대의 모니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하시면 장비팀에 연락해주세요. 장비팀 직원은 내 새로운 데스크를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메인 모니터 2대는 HTS 프로그램 전용입니다. 실시간 차트와 호가창을 띄워놓고 거래하시면 되고요. 왼쪽 듀얼은 뉴스피드와 리서치 보고서 확인용, 오른쪽 듀얼은 시장 동향과 업종별 등락률 모니터링용으로 세팅해뒀습니다. 뭐가 많네요. 네, 프랍트레이더는 1초라도 빨리 움직여야 하니까요. 키보드도 특수 제작된 걸로 바꿔놨습니다. 단축키 하나로 주문이 들어가게요. 직원분은 키보드에 F1부터 F12까지를 가리켰다. 매수 주문은 F1, 매도는 F2, 그 외 등등 이런 식으로 설정해뒀습니다. 마우스로 일일이 클릭하다간 시간 놓치니까요. 익숙해지실 때까진 키보드 단축표를 옆에 붙여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책상 위엔 이미 전용 키패드도 설치되어 있었다. 숫자 입력을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거래량이 터지면 주문이 밀릴 수 있어서 광랜도 따로 증설했고요. 모니터 응답 속도도 최적화했습니다. 1ms라도 늦으면 안 되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식은땀이 났다. 이런 첨단 장비들을 써가면서 실전 매매를 한다니 모의 투자와는 차원이 달랐다. 마지막으로 주문 실수 방지용 알림음도 설정해뒀습니다. 주문량이 평소보다 크거나 호가가 비정상적일 때는 경고음이 울리니까 참고하세요. 아, 네. 처음엔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럼 전 이만. 게임할 때도 남들 다 쓴다는 듀얼 모니터를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여기 모니터만 6개다. 근데 팀장님은 9개를 쓴다. 난 3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대체 뭔 화면을 띄워놓고 보길래 9개까지 필요한 걸까? 진호씨, 설명 다 들었어요? 아, 네, 주임. 아니 대리님. 으악, 하지 마요. 나 부끄러워. 오늘도 다른 주니어들과 마찬가지로 개같이 뛰어다닐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시니어가 돼서 이런 고가의 장비 앞에 앉게 된 두 사람이었다. 너무 겁내지 말아요, 진호씨. 분명 우린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모의 투자했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대리님, 지금 다리를 벌벌 떨고 계신데. 헉! 길드장님은 내가 시니어가 되었다는 걸 알고 계실까? 아마 아신다면 펄쩍 뛰시지는 않을까? 그런데 별말이 없는 걸 보면 아마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일 수도. 이주임, 정사원, 아니지, 이대리랑 정주임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때 앙칼진 목소리로 양미주 대리님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지금 회사 분위기가 이런데 웃음이 나와? 거기다 생각이 없어? 팀장님이 주니어로 올려주겠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사양을 했어야지. 그걸 덥석 물어? 표독스러운 눈동자가 지금 그녀의 불편한 심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난 두 사람 인정 못해.
그리고 알지? 우리 팀 성과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는 거. 근데 만약 두 사람 때문에 우리 성과가 박살나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못하겠으면 팀장님한테 가서 말해. 철회해달라고. 저번부터 느끼는 건데 양 대리는 이상하게 이혜린 대리님한테 그날 짜증을 다 푸는 것처럼 보였다. 그 옆에 내가 껴있다 보니 세트로 같이 패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는 한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입이 시니어로 올라가고 있으니 눈꼴 시리겠지. 거기다 팀 성과가 걸려있는 프랍 트레이딩이라면 더더욱. 하지만 이혜린 대리님은 시니어가 되고 싶어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나와 같이 주니어로 일을 하면서 꽤 한 번 부리지 않았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일을 하고 얼굴만큼 심성도 천사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을 저렇게까지 깎아내리고 있는 게 안타까웠다. 대리님,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바닥은 결국 수익률로 평가한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성과로 증명할 테니까요. 이 팀의 짐이 되지 않게요. 양미주 대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어디 한번 잘해봐. 진짜 자기 주제를 모른다는 게 뭔지 빨리 깨닫는 것도 좋은 일이지. 양미주 대리는 신경질을 내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진호씨 왜 그랬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죄송해요. 저도 울컥한 마음에 양 대리님이 저번부터 이 대리님만 괴롭히는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그런 게 사회생활 아니겠어요? 근데 큰일 났네요.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했는데. 호호, 전 진호씨 믿어요. 모의 투자 때도 실력을 보여줬잖아요. 분명 잘할 거예요. 파이팅! 오늘 우리 살아남자고요. 귀엽게 주먹을 쥐는 이혜린과 똑같이 나도 주먹을 꾹 쥐어 보였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며 자리에 앉았다. 모의 투자 땐 그냥 돈을 막 걸어도 별로 무섭지가 않았는데 이제 진짜 돈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벌써 등골이 서늘한 기분이다. 괜히 큰 소리 쳤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그렇다면 진짜 수익률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거기다 나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지 않던가. 어디 보자. 내가 운용해야 할 금액이 1, 10, 100, 1000만, 10억? 설마 첫날부터 10억을 바로 던져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내 평생 10억이란 돈은 보지도 만지지도 못했는데 심지어 게임에서도 못 봤다. 아까 이 대리님한테 프랍 트레이더 최소 금액이 10억이라고 듣긴 했다만 모의 투자도 10억을 안 주더니 시니어가 되자마자 진짜 돈을 10억을 굴리라고 던져준다고? 이거 회사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짜증나. 양미주 대리는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대체 팀장님은 무슨 생각이지? 저 둘을 갑자기 시니어로? 만약 저 둘이 투자를 망쳐버리면 그게 다 팀의 성과로 직결이 되는데 개인 성과로 인한 인센티브도 있지만 팀 성과로 인한 인센티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 저 둘 때문에 팀 성과가 망가지기라도 한다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거기다 하늘같은 선배한테 어디다 대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싸가지 없게. 양대리 오늘 좀 많이 까칠해 보이네. 성질 긁으러 온 거면 꺼져. 아니 양대리는 유독 이주임 아니지 이제 대리라며 이대리한테 많이 민감한 것 같아서 이대리도 슬슬 시니어로 올라갈 짬이 됐잖아. 되긴 뭐가 돼. 한참 멀었는데. 그리고 그 신입은 대체 뭐야? 어떻게 그렇게 초고속 승격이 될 수가 있는 거냐고. 역시 양대리는 모르고 있었구나. 뭐? 다른 팀 대리가 주변을 쓱 살펴보더니 작게 말했다. 저 신입 있잖아. 사장님이랑 가족관계래. 뭐뭐뭐뭐? 원래는 팀장급들만 알고 있던 내용인데 난 인사팀 쪽 친구한테 들었어. 이제 이해가 되지? 왜 이런 파격적인 인사가 나왔는지. 잠깐만. 그럼 내가 지금 로열 패밀리를 털고 온 거야? 뭐 설마 고작 그걸로 앙심을 품을까? 혹시 심한 말 하지 않았지? 뒤끝이 없었으면 좋겠네. 그럼 나 먼저 갈게. 오늘도 수고해. 양대리는 그렇게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양대리님, 곧 장이 열리는데 안 가세요? 양대리님? 선체로 죽은 듯 싶었다.